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자료의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쉬운 풀이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팩트만 가지고 해체해볼 주제는 바로 최근 시장을 뜨겁게 달군 엔비디아의 새로운 금융 프레임워크입니다. 원문 제목은 엔비디아 AI 팩토리 컴퓨팅이 Becoming an Investable Asset Class인데요. 즉, AI 팩토리 컴퓨팅이 투자 가능한 자산군이 되고 있다는 젠슨 황 CEO의 일사, 다시 말해 퍼스트파티 금융 구상을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순서입니다. 1번 인프라 선언부터 마지막 6번 가치 증명 지표까지 핵심만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첫 번째, 젠슨 황의 인프라 선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요, 제3자의 객관적인 외부 감사를 거쳤거나 이미 자금 조달이 싹 끝난 확정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엔비디아 측, 그러니까 CEO가 직접 제시한 전략적 일사금융 구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거대한 비전의 시작을 알리는 발표일 뿐이라는 거죠. 두 번째, 발전소로서의 AI 팩토리입니다. 엔비디아가 제시하는 중심 비유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들은 AI 팩토리를 마치 발전소나 상업용 항공기처럼 자금 조달을 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전소 지을 때 돈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나중에 전기 팔아서 꾸준히 돈을 벌잖아요. 그것처럼 AI 섹토리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거대한 인프라 자산으로 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이겁니다. AI에서 컴퓨팅은 곧 매출이다. 젠슨 황이 내세운 아주 매력적이고 귀에 쏙 들어오는 슬로건이죠. 하지만 여러분, 의향을 발표했다는 것과 내 통장에 꽂히는 확정된 투자 수익은 엄연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 이유를 이제부터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숫자로 보는 금융 비전입니다. 자, 언론에서 가장 많이 떠들썩했던 5천억 달러, 이 숫자부터 볼까요? 이거 오해하기 딱 좋은데요. 이 엄청난 금액은 긴 시간에 걸쳐서 동원하도록 설계된 제3자 자본의 총합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가 지금 당장 번 매출도 아니고요. 어딘가에 있는 단일 펀드도 아니고 특정 고객 하나가 약정한 금액도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25%라는 숫자도 짚고 넘어가죠. 엔비디아가 일부 경우에 최대 25%까지 잔존가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이 25%의 기준, 그러니까 분모가 개별 프로젝트 기회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체 5천억 달러의 25%를 뜻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금 보전 같은 걸로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엔비디아는 자기네 자산이 얼마나 돈이 되는지 보여주려고 자체적인 렌탈 가격 수치들을 제시했는데요. 보시면 H10 칩의 렌탈 가격이 시간당 1.70달러에서 2.35달러로 무려 38.2% 정도 올랐다고 하고요. 온디맨드 중간값도 2달러에서 2.70달러로 35% 올랐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B200 클라우드 요금은 시간당 5.30달러에서 7.05달러라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는다고 하네요. 숫자가 쑥쑥 오르니까 참 좋아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수치들에는 아주 치명적인 맹점이 숨어 있어요. 제공자 샘플, 지역별 세부 데이터, 실제 가동률, 서비스 번들 조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실제 실현 마진이나 담보 회수 데이터가 싹 다 빠져 있습니다. 화면에 찍히는 호가가 올랐다고 해서 내 주머니에 떨어지는 실제 이익 마진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번째, 이익의 현실이다. 자, 아까 컴퓨팅은 곧 매출이다 라는 슬로건 기억하시죠? 현실의 재무 계산서는 조금 더 냉혹합니다. 총 매출은 가동률, 가격, 청구 가능한 시간을 곱해서 나오죠. 근데 실제 수익은요? 그 매출에서 막대한 전력비, 냉각비, 네트워크 비용, 유지보수비, 금융비용, 물리적 감가상각, 그리고 장비 교체 투자까지 몽땅 다 빼고 난 뒤에야 비로소 진짜 수익이 남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을 열어서 줄을 서도 월세 내고 재료비 빼고 인건비 따면 막상 쥐는 돈은 다를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다섯 번째, 발표에서 수익까지의 여정입니다. 자, 이 복잡한 라이프 사이클을 꼭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극초기인 발표 단계에 있을 뿐입니다. 이게 진짜 돈이 되려면 플랫폼을 만들고
법적인 설립을 거쳐서 자본 약정을 맺고 그 후에는 개별 프로젝트마다 아주 깐깐하고 독립적인 프로젝트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갈 길이 멀죠? 심사가 끝나도 끝이 아닙니다. 재무적 종결을 맺고 실제로 팩토리를 구축한 다음 고객들이 실제로 써서 가동률과 매출을 일으켜야 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운영비 내고 빚진 거 다 갚고 나서야 맨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투자자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단순한 발표가 수익으로 이어지기까지 이렇게 험난한 과정을 거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6번째, 가치 증명 지표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런 독립적인 심사 과정을 통해서 순환금융,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돈 돌려막게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줄이려고 설계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계약서나 특수관계자 노출 여부, 손실 배분 구조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결론을 섣불리 내릴 수 없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이 판에서 플랫폼을 파는 판매자인 동시에 잔존 가치를 지원하는 역할까지 이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주시해야 할 대목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볼까요? 시장의 막연한 기대감이나 포모, FOMO를 싹 걷어내면 우리가 마주해야 할 냉엄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AI 팩토리가 진짜 투자할 만한 자산이 되는지는 엔비디아라는 훌륭한 GPU의 이름값이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계약된 수요, 실제 가동률, 순현금 흐름, 그리고 담보 회수만이 그것을 증명할 겁니다. 저희 쉬엄프리는 확정 수익을 약속하거나 특정 주식, 펀드, 매수나 레버리지를 절대 권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짜 현금을 낳는 인프라를 짓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값비싼 칩을 사 모으고 있는 걸까요? 이 날카로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